프로페서 이종석 명예연구위원님의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주변국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탁을 받은 부분은 주변국 관계라서 최근의 국제 정세 그리고 이 국제 정세와 우리 주변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큰 틀에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요소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한반도 정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데 큰 변수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변수만 따져보면 저는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정도가 하나는 미중 디커플링이고 가장 본질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나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미국 정치의 불안정. 이렇게 3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큰 3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다 아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커플룩 입고 다니다가 1990년 전후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상호 의존의 세계, 미국이 주도하는 상호 의존의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당히 상호 의존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2008년 9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심상치 않은 거죠. 세계인의 생활과 세계인의 질서를 미국이 관리하고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보에 대한 견제를 하다가 경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면서도 이제 뭔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결국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택한 것이 뭐냐면은 이데올로기, 가치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공산 정권이다. 시진핑 공산주의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제 저놈은 나쁜 놈, 우리랑 할 수 없는 놈. 저놈이 나중에 커지면은 세계를 다 집어먹을 것이고 세계를 다 바꿀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나간 것. 이게 지금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고 그것이 바로 미중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디커플링 자체는 경제에서 나온 용어지만 이게 이제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정치, 외교, 경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구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장하는 중국과 그 다음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의식을 느낄만 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를 넘볼 수 없는 그런 고만고만한 애들을 데리고 지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쯤 되면. 이걸 갖다가 막아보려는 거죠. 그게 미중 디커플링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혼자 안 되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맹, 주변 국가들 갖다가 협조를 구하면서 결국은 세계를 갖다가 지금 나누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타격받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다 견제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잡은 건 뭡니까? 그게 첨단 산업 기술 부분을 잡으면 된다. 여기를 중국이 하여튼 못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국제 공급망을 재편해서 아주 중요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배터리나 이런 중요한 그 선진 기술 분야를 갖다가 중국하고 협조하지 못하는 그리고
중국을 갖다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라와 나라들을 갖다가 좀 편가르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만들다는 것이 국제 공급망의 재편인데 결국 디커플링이 경제 안보 갈등에서 가치 갈등을 확산되면서 적과 동지로 세계를 갖다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뭐 개발도상국가들이야 뭐 네 편 내 편 내면서 관계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즉 최첨단 산업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배제시켜 줘야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한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중화공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첨단 기술로 넘어가면서 가져왔던 반도체나 배터리가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바로 국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미중 디커플링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맹국을 이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는 동맹국의 어떤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정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지금 많은 숙제가 안겨져 있고 그 숙제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국제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첨단 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뭐 그럼 당연히 그러면 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일반 기업들도 중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됐고요. 또 중국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수교할 때 중국이 이제 이른바 주계 장막을 걷고 옛날에 나올 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대만은 또 다른 독립국가일 수는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 그 대만에 대해서 늘 건드리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이제 하면서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외교가 시련에 부딪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겁니다. 미중 디커플링이 계속되면 우리한테는 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한국 외교만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이 디커플링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디커플링 걸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서민들한테 알맞는 적절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품질을 가진 그런 물건을 갖다가 값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중남미나 이런 데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 값싼 걸 원하게 되는데 거기서 중국이 이기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또 중국하고 EU하고 지금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너무 교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끊는다라는 거는 이건 서로 망하자는 얘기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상호 의존이 경제적으로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끊는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이제 이념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얘기할 때 공산정권, 그 다음에 인권 문제를 막 들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면서 이념을 내세우는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성공 못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사회보다도 더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냐, 우리 사회주의 사회냐, 이러고 한탄하면서 지금 시진핑이가 막 단돌이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보다도 더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된 거를 우리에서 적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올해 와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의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경제 계획을 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옐렌이 얘기했잖아요. 옐렌이 그 얘기, 사실은 그 전에, 지난 6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미 하원 청문회 나가가지고, 미 재무장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중 디커플을 갖다가 막 하면서 달겨들면서 하는 그걸 하는 주역들은 사실은 경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교 안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실이 주로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국가 안보실, NSC 쪽에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하는 옐렌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옐렌이 이제 거기 가지고 6월 달에 하원에 나가서 미중 디커플링은 이건 큰 실수다. 이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 재앙이야. 근데 이번에 또 허리평 만원선 얘기가 미중 디커플링은 이건 안 된다. 왜?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우리도 너도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다 죽는 거다라고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를 이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서민들이 이게 뭐냐라고 이제 울게 되면은 결국 미국의 재정정책 담당,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3월 달에 이제 처음에 EU의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인 집행위원장이 긴 연설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뭐냐면 디커플링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디리스킹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얘기한 겁니다.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우리가 중국과 탈동조 디커플하는 것이죠. 이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의 관계는 흑백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탈동자가 아닌 디리스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위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디리스킹이죠. 그래서 디리스킹이라는 건 디커플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그러면 떨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처음에는 디리스킹 나오니까 야, 마 그거 디리스킹이나 디커플이나 뭐 어차피 우리를 갖다가 봉쇄하겠다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가 뭐 지난달입니까? 리창 중국 총리하고 폰데어 라인이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때 중국 총리가 디리스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도 그걸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디커플하고 다르니까 어느 정도 수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디커플이라는 말보단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 이거는 결국은 극단적인 위중대결 시대로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데 이 변수가 가장 중요한 게 미중 간의 갈등인데 이 부분이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점점 완화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냥 지속되다가 두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이 대결도 있지만 그건 오래돼 왔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두 개의 모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건 결국은 서구와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그런 이제 근본 모순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항상 서구는 또 이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가 뭡니까? 결국 수니와 시아라는 안에 내부 또 하나의 모순 구조가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교차작용을 하면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동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위험성은 계속 끌어안고 있는데 진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이 전쟁 자체는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그야말로 러시아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이중 디커플링에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니까 결국은 이데올로기, 가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저거 봐라, 저놈들이 저런다 하면서 결국은 이게 전 세계가 진영과는 나누어지는데 이 전쟁이 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를 가지고 사실은 EU 국가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물리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국방력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래도 EU 중에서도 상당히 중도적인 나라인데 그 숄츠 총리는 또 3인당 아닙니까? 그런데 숄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군사 동맹기구가 나토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가 소련의 유성국이었던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본래 소연방했던 나라들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다 미국이랑 그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서 했어.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은 이 폴란드 이런 것만 아니라 리투아니아나 이런 과거에 옛 소련의 국가였던 것도 지금 여기에 지금 나토가 된 거야. 나토는 뭐야? 러시아는 여러 차례 걸쳐서 계획이 있을 때마다 EU한테
우크라이나만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슬라브족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략적 중국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유럽 EU는 그렇지 거긴 안 돼 이러고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약속 위반이 된 거예요 역사적 구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지금 그 바깥에 G7 바깥의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에서 지금 EU가 지금 경제 봉쇄한 것, 미국이 경제 봉쇄한 걸 다 지금 다 대봉을 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뭐 러시아는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 가스 이런 거 역청 코크스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여러분 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인도예요. 근데 그 인도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끊어진 석유 수출에 거의 그게 해당될 만큼의 양을 지금 인도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싼 값으로. 인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중국에서 상품 교역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교역하고 그러니까 또 러시아는 그걸 갖다가 뭐 자원으로 바꾸면 되고 이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쉽게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니까 미국은 돈을 대줄 때가 또 한 군데 더 생기는 바람에 이 전쟁이 어떻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 전쟁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국제 정세는 내년에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끝나야 됩니다.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만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어쩌면 그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긴장스러웠던 그런 2019년부터의 한 4, 5년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경제적으로 어떤 협력하고 진출할 수 있고 이런데 좀 그래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불안한 거가 상대 정파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합법적 민주 절차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불안한 겁니다. 미국이 불안하다는 건 뭡니까? 세계가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세를 전망하는데 어떠한 정세보다 예측이 안 되는 불가측한 부분이 어디냐면 미국 정치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좀 불안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내년도 지금 현재 세계 정세와 관련된 구도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 더 악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디커플링 자체는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다음 보시죠. 동북아 정세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디커플링이 됐을 때의 안보적으로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딱 그 전선이 어디입니까? 동북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 직격탄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입니다.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미국, 중국, 러시아, 남북한, 일본 이 나라들 사이에서 중국이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았고 또 푸틴도 달라진 게 없었고 일본 달라진 게 없었어요. 딱 하나 달라진 게 뭐였냐면은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안 갔죠. 군사동맹을 추구하면서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 여론이 일본하고 동맹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상상을 못 하는데 그러나 현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까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균형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미국이 중요하죠, 제일. 그렇죠. 중국도 또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이런 균형은 그러니까 가운데점이 균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1에서 10 사이에 5시, 6시 중심이 아니고 균형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과 3을 갖고 중국과 1을 갖더라도 이런 식의 균형, 중심을 잡아주는 것. 이 가운데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가 참 우리가 반도 국가하고 교량 국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갖다가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진부한 얘기지만 이걸 잘 접합을 시키고 교량을 시키면 거기서부터 시너효과가 나고 거기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쪽에 편승해가지고 가면 쉽지요. 그렇지만 우리 외교에서 우리 안보에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세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균형은 가운데 그냥 그렇게 무슨 뭐 산술적으로 1에서 10 사이에 가운데 5이 아니잖아요. 이런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내가 중심이 돼서 남들은 나의 국익 중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런 노력을 갖다 계속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마다 그래, 제가 이거 어려운 거 다 할게요. 그래 놓고 되고 나면 딴 소리 한단 말이야, 다들.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눈 뜨고 더욱이 경제하시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시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끝나야 되고, 미중 디커플링이 더 완화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국민들이 야, 이래서 못 살겠다. 라는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